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미국 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무컨설팅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첫 시간으로 가장 좀 기본적이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미싱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토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토플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보딩스쿨을 제외하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립학교의 유학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를 내라는 곳은 없습니다. 유학생들, 특히나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엔 토플을 스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학원에서 그냥 유학을 보내는 형태로 이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좀 정착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플보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던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를 곧잘 하고 뭐 그렇죠. 미국에서의 생활을 좀 가능할 수 있는, 아카데믹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토플이거든요. 토플을 아무 곳에서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토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보는 게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영어 실력 갖고 있느냐, 수학 실력은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긴 한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좀 객관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객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9학년 학생이 토플이 6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나 잘못됐어요. 9학년이면 사실 이제 원서 쓰는 게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토플 점수가 120점 만점이에요. 토플에 대해서 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토플은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척도가 되는데, 뭐 유학생들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유학생들이니까 이제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접근을 할 때 언어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접근을 하냐? 학문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학문을 접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다른 과목들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암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 수단이 토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뭐 물론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가 그냥 일반적인 회화 영어가 아니라 학문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토플입니다. 9학년 학생이 뭐 그냥 급진적으로 갑자기 토플이 60점에서 110점이 될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토플만 정말 이거 뭐 매진해서 한 3개월 정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해야 되고, 아니면 방학 중에 한국 와서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점수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좀 지표를 좀 드려볼게요. 9학년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뭐 탑 20위권, 조금 더 넓게 탑 30위권 대학이라고 한번 그냥 가상해서 목표를 세워본다면, 9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90점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10학년은 100점, 11학년은 110점 이 나와야지 탑 20위권, 30위권을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심의권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미국의 심의권 또 영주권. 근데 그들의 이제 리퀘어먼트 중에는 토플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심의권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단지 내가 토플이 몇 점 넘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나는 스스로 나는 110점이 넘는 아카데믹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학교 공부를 진척해 나감에 따라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9학년이에요. 그다음에 60점이 나왔어요. 근데 9학년 점수는 잘 나왔어요. 왜냐면 쉽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학년 올라가고 11학년 올라가고 AP 과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다 보면은 언어적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인클래스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학년, 10학년, 11학년 쉽죠? 9학년 90점, 10학년 100점, 11학년 110점. 그래서 원서 쓸 때쯤이면 110점의 점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9학년이 60점의 점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GPA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얘기인 거죠. 9학년인데 영어를 못해요. 60점이면 절반을 맞았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정말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과목들을 따라가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래서 GPA가 3.5 9학년 때 나와버리면 사실 이제 탑 30위권은 그때부터 벌써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10학년 때 4.0 받고 11학년 때 4.0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 학생은 그 시간을 2배, 3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9학년 때부터 어린 학생이 그렇게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토플 점수를 두고 있는데 대학교는 사실 높진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제 커트라인은 사실 미니멈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C 같은 경우에도 90점 남짓한 점수, 그다음에 뭐 사립학교 동부에 있는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100점을 맞았다 그래서 이 학생이 미국에 있는 20위권 학교를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토플 점수를 쌓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자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토플 점수가 몇 점이었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왜냐? 안 봤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좀 보게 해주시고 저희 나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난 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토플 모의고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언어적인 역량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짜 나간 다음에 이 친구를 좋은 대학, 목표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가장 먼저 확보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 점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SAT를 하면 토플 점수는 뭐 그냥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설명할 때 가끔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잘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중국 학생이 뭐 중국 학생들 우리나라 대학교에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학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뭐 대학교 근처에 살지만 중국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중국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대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고등학교로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가고. 중국 학생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또는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고등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왔는데 수능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스킵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언어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그 친구는 수능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국어도 늘겠지라고 이제 그냥 생각해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정말 비교를 해드리면 토플은 굉장히 표면적인 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토플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어가 굉장히 약한 친구들은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팅하고 스피킹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필요한 역량이 되겠고요. 근데 SAT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깊숙한 걸 묻습니다. 심층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글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한글이든 영어이든 해석은,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 친구가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뭐 어떤 말미잘을 밟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영어가 됐던 한국어가 됐던 또는 뭐 일본어가 됐던. 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이 말미잘의 출현에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그건 언어에 넘는 겁니다. 언어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이해를 했느냐, 저자의 의도를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SAT의 영어입니다. 독해인 거죠. 언어와는 사실 굉장히 좀 상관은 없습니다. 토플이 일단 기본으로 확보가 돼야겠죠. 당연히 토플은 언어 영역만 묻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SAT는 당연히 기본값이에요. 이 글을 해석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글, 그러니까 자간의 뜻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게 SAT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토플을 몰라요. 토플 60점인데 자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깊숙한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을 안 하고 SAT 학원을 다니면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걸음마 아이가 100m 단거리 대회를 준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토플에 대해서 좀 많이들 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토플은 사실 기본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권이든 시민권이지 않던 그건 상관없이 일단 1차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역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중요한 얘기, 더 자세한 얘기들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